자, 지금부터 학습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시라는 크게 설화라는 범주 안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설화라는 것은 특정 민족이나 문화권에서 구전, 즉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된 것을 설화문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설화문학에는 신화, 전설, 민담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류 기준, 5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화의 인물은 신적이고 신성한 인물. 여기 나오는 주몽 역시도 천신과 물의 신의 자손이 되겠죠. 자, 배경은 신성한 곳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신성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물은 포괄적 증거물, 그 다음에 전승 범위는 민족이나 혹은 어떤 특정 시족, 신화의 경우는 어떤 시족이 되겠죠. 자, 전설은 인물은 인물인데 이 민담의 인물하고는 좀 다르겠죠. 민담의 인물은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전설 속 인물은 좀 비범하죠. 우리 아기장수 우투리라는 그 전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날아다닐 수 있고 각종 도술에 능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되겠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신화와 혹은 민남과의 구체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전설은 특정 지역이 서 구전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구체적인 장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전승이 되겠고, 민담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리고 어느 둠의 산골,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고요. 민담은 흥미 외에도 특히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훈적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 증거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승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등장인물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몽을 동명성왕이라고도 하죠. 동명왕 혹은 동명성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이한 출생과 특별한 모습,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난생이고요. 그 다음에 7살에 이미 성인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범한 능력으로는 활 쏘는 능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갖춘 문무를 두루 겸비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유아는 하백의 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백은 강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다 라고 했고요. 자, 당대는 중매 없이 혼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래서 유아 역시도 부모의 허락 없이 해모수와 정을 나누었기 때문에 귀양을 오게 됩니다. 자,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고요. 주몽의 아버지가 되겠죠. 금화왕은 주몽과는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인물입니다. 자, 부여의 왕이고요. 자, 주몽에게 시련을 주게 되죠. 유아 부인이 알을 낳자 그 알을 개와 돼지에게 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귀아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개와 돼지가 먹질 않자 소와 말이 지나다니는, 마차가 다니는 그 길에다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소와 말도 피해가고요. 그래서 들에 버립니다. 그랬더니 새와 들짐승들이 알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알을 깨어 보려고 했던 주몽에게는 대립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소가 등장을 합니다.
대소도 대소는 금화왕의 아들이죠. 주몽을 시기 질투했고요. 시련을 주는 존재입니다. 주몽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후계 구도에 장애가 될 것을 예견하고 미리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몽은 그 대소의 어떤 추격을 피해서 압록강으로 달아났고요. 그 강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서 부여를 탈출하는 이런 내용들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주요 사건은 주몽이 알에서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난생 화수 혹은 난생 모티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존재가 한두 명이 아니죠.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그 다음에 석탈해, 김할지 등 이런 시족의 박씨, 석씨, 김씨 시족의 조상들 역시 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작품은 문제 상황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문제 상황 볼까요? 금화왕이 알을 버리게 되죠. 하지만 개돼지, 소말, 새, 짐승. 그러면 여러분 새와 짐승, 소와 말, 개돼지는 일종의 조력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화왕의 아들과 신하가 주몽을 죽이려 했을 때 오이 등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 오이 조력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압수라는 지금의 압록강에 길을 막히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또 돕는 조력자들이 있죠. 물고기와 자라. 그래서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별성교라고 합니다. 우리 경우와 직녀에도 보면 오작교가 있죠. 오는 까마귀, 작은 까치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자, 이런 문제 상황과 문제 해결 구조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의도는 등장인물,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건국신화에는 건국을 주도했던 영웅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이렇게 고취하기 위해서 있고요. 이런 신화를 통해서 그 국민들은 공동체의식과 동질감, 연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가 당시의 지도입니다. 자,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 기원전 58년에서 기원전 19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주몽은 만 40세에 사망을 하게 되죠. 북부여에서 태어나서 후에 성장해서 고구려, 지금의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오녀산성이라는 곳, 즉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당대의 모든 고대 국가들은 성립과 동시에 건국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작품의 여러분 인터넷에서 꼭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졸본이 어디냐? 졸본은 중화민국 길림성에 있는 환인현에 있는 오녀산성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오녀산성 한번 인터넷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오녀산성.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최초의 도읍지인 졸본입니다.
오녀 산성, 뭐 적의 침입을 막기에 아주 적절한 요새와 같은 곳이죠. 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얘기했었죠. 영웅 일대기 구조였던 것. 그래서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 출생, 즉 햇빛을 통해서 나고 알로 태어났다라는 부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비한 난생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 그 시조나 영웅들을 높이고 위대함과 비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버려진 아이, 이걸 기아라고 이야기하죠. 금화에 의해서 기아되었고요. 자, 주몽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세에 성인의 몸을 갖게 되고 활을 잘 쏘고 좋은 말을 차지하는 그런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다. 성장 후의 시련 보겠습니다. 주몽의 능력을 시기하는 대소 등의 신하, 왕자와 신하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죠. 자, 주몽이 압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뒤에는 대소의 무리가 추격하고 있고요. 앞에는 넓은 강이 있습니다. 이때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몽은 후에 성장해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이렇게 건국하게 되겠고 본인의 성을 높을 고자를 써서 고시로 삼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 공간 이동 나오죠. 여러분 부여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부여를 탈출하고 나중에 졸본주의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서술장의 특징입니다. 서술장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작품에는 신화적 요소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자, 이 신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그 사회적 기능이 있냐면 국가 구성원을 결속시킵니다. 하나로 묶어주고요. 내가 이런 위대한 영웅의 나라에 태어났다. 그래서 몽고 같은 경우는 징기스칸의 어떤 그 후예라는 그런 자긍심이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 햇볕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거는 하늘의 보호와 정기를 받고 있음을 암시, 즉 상징한다라는 거죠. 상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햇볕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태양숭배 사상이고요. 천신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난생을, 여러분 여기서 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상징을 하죠. 자, 알을 깨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부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고구려를 건국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알과 관련된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 이 데미안의 정신적인 스승이죠. 싱클레어가 이렇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정정할게요. 싱클레어라는 소년의 정신적 스승인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여러분,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어떤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는 그런 고통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죠. 우리가 조력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이 작품의 구조, 우리가 3대기 구조라고 합니다. 3대기 구조. 3대기 구조라는 것은 3대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주몽이 되겠죠. 자, 이런 3대기 구조를 드러나는 작품들이 또 있죠. 단군신화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기원전 2330년에 고전수선을 건국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하죠. 신석기 말에 청동기 문명을 지닌 북방 이주민, 즉 환웅이 되겠죠. 천신의 후예인 이 환웅과 한반도의 토착 토템 부족인 웅족 간의 정치적 결합을 상징하는 신화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당시 한반도에는 신석기 말기의 상황이었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토템 부족, 호족과 웅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방, 즉 시베리아 이북 지방에서 청동기 문명을 지닌 이주민, 이주 세력들이 한반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석기 문명을 가진 이 토템 부족에게 이 이주민들은 마치 천신과 같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두 부족 간의 정치적 결합, 그것이 바로 단군 왕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은 특정 1인의 개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민족 간의 결합된, 통합된 그런 복수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군 신화의 공통점은 삼대기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죠. 주몽은 난생, 단군은 태생이고요. 건국 과정에서 시련과 고통이 주몽은 있겠지만 단군은 그런 것을 겪지 않았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건국 신화가 되겠고요. 혹은 고시성을 가진 자들의 시족 신화일 수도 있겠죠. 서사적이다. 여러분, 서사적이라는 것은 인물, 사건, 배경에 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영웅을 다룬 영웅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재는 고구려 건국이 되겠고요. 주제는 주몽의 탄생과 건국의 내력이 되겠습니다. 자, 난생설화 중에서 인생난 설화에 해당이 된다. 인생난, 사람이 알을 놓다. 유아가 알을 놓았고 그 알 속에서 부화한 것이 바로 주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화적 화소들, 모티프, 소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신의 아들 해모수가 이 땅에 강림을 해서 하백의 신의 딸 유아와 결합해서 주몽을 낳는 그런 천손 강림과 난생 기아. 여러분, 기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때 버려짐을 당하다 이런 거고요. 태양 숭배 사상 돋보이겠죠. 햇볕을 받아서 아이가 잉태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천재 해모소 주몽의 3대기 구조를 갖췄다. 자, 이런 영웅 1대기 구조가 후대 영웅서사 문학에 영향을 줬다. 쉽게 말해서 홍길동전 이런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건국 신화는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그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요. 민족 공동체의 정신적 힘을 주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더 보면 백성들에게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주고요. 공동체적 일체심을 조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수업에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시청한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